안녕하세요. 돈 두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곧 앞으로 맞이하게 될 대학교 무상교육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신문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지방 국공립대학에 내년에 입학한 신입생들에 대해서 전액장학금으로 등록금 걱정 없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 전국 국공립대학이 3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부산대, 경북대, 충북대, 전남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학비 걱정 없이 등록금 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대학교의 공교육이죠. 대학교 공교육의 무상화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 국공립대학에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면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사립대학교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7080년도의 기사를 찾아보면요, 대학교의 입시 결과가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중상위권 대학교 있잖아요. 서성한급 정도까지 점수대가 나오는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양상이 거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방을 벗어나서 서울로 집중화가 되고 일자리도 다 서울로 몰려들기 때문에 지방의 대학교를 더 이상 갈 이유가 딱히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순전히 입시 점수만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입시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일자리가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가야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위주로 점수대가 다 치고 올라가고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들은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비해서 점수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게임에서는 돈의 논리가 추가가 되죠.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공짜로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해 준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잖아요. 보통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를 가면 괜찮다라고들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대학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하죠. 이런 대학들 안에 들어간다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단이 달리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명맥을 이어간 대학들 있잖아요. 단지 인서울 또는 수도권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진학을 했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의 논리 앞에서 무료 대학교, 공짜 대학교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예전 세대에는 너 광운대 갈래? 부산대 갈래? 그럼 부산대 간다 하겠죠. 당연히. 그쵸?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선호도 형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너 광운대 갈래? 부산대 갈래? 그럼 광운대를 갑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은 더 가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방 국공립대학은 공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인식이 생길 거고요. 반면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도 못 가는 대학교라는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내가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는 점수에 대한 논리로, 입시 점수, 내가 받은 수능 성적표에 대한 논리로만 대학교가 결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여기 돈의 논리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선호하기보다는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다라는 효과가 주는 게 뭐냐면요, 쟤네 집은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고 공부도 잘해. 한마디로 돈의 논리가 추가가 된 겁니다. 공부만 잘한 게 아닙니다. 쟤네 집은 잘 살아. 돈도 있어. 라는 이미지가 더 추가가 될 거란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엄친아 엄친 딸이 되는 거죠. 그쵸? 이거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양극화가 시작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점수 하나로 학생들을 줄을 세웠는데 이제 돈의 논리로 사람을 구분짓는 편가르기 하는 시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 국공립대학의 활성화의 취지는 좋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에 대한 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인재가 다 서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 또한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방 국공립대학을 무상교육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요.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대학교의 서열이나 관계에서 완전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학을 했던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은 사실상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학생들의 유출이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학령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작년도 수능시험 응시생 수가 50만 명 전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5년 뒤면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요. 수능 응시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요. 대학교에 있는 교직원이라든가 교수들 역시 절반으로 줄어야 됩니다. 또 입학 정원도 절반으로 줄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대학교의 학생 수는 곧 대학교의 밥벌이입니다. 대학교 학생 수의 머리수는 곧 대학교의 수입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대학교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건데 안 그래도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부에서 입학 정원을 줄이라는 압박이 내려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서히 줄인 게 아니라 갑자기 지방 국공립대학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진학했던 그 대학들에 순식간적으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학교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앞으로 줄어든 학생 수에 비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지금 입학하고 있는 학생 수, 입학 정원의 수가 더 많은 시대가 이제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본성, 본능을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워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본인이 가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명품이 왜 비싼가요? 그쵸? 명품이 뭐 별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은 가방이고 똑같은 옷이고 똑같은 신발입니다. 기능성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비싸니까 내가 사기 좀 어려우니까 요즘에 근데 명품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뭐 못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사기 어려우니까 그만큼 가볍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또 강남의 아파트 왜 갖고 싶은가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더 갖고 싶고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싸지는 거거든요. 고가의 차량들도 마찬가지죠. 비싸니까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더 갖고 싶으니까 그냥 가격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니까요. 그게 바로 사치제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도 이제 사치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 진학은 사람들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부 좀 하면 공짜로 대학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대학교 등록금이 뭐 3, 400, 500 하던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이었지만 이제는 대학교 등록금 기준점이 공짜가 되는 겁니다. 공짜가 되는데 그만큼의 돈을 상대적으로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그 대학교에 더 열망하게 되고 더 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게 사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AI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대학교의 중요성이 학벌이 필요 없다. 대학교 중요성이 많이 약해진다. 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잠재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제 생각이긴 한데요. 대학교 졸업장으로 취업을 했었던 과거 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공부도 일도 다양한 업무도 AI와 로봇가 상당수를 대체를 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상당히 제한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교를 지금까지 나왔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학교에는 전공 과정이 있고 그 전공, 특정 분야에 대해서 4년 동안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졸업을 시켜서 유능한, 능숙한 인재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쟤는 좀 뭔가 있다. 쟤는 괜찮은데? 쟤는 좀 능력이 있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단지 그 정도로 전락을 할 거예요. 대학교 졸업장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취업을 할 때 스펙 관리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토익 점수 만들고 자격증 만들고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어디 어학연수 갔다 오고 했잖아요. 그런 스펙들 중에 하나로서 그냥 대학교 졸업장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학교 졸업장이 단순한 그 학력 수준이 아니라 공부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사치제 영역이에요. 사치제. 쟤는 더 있어 보인다. 쟤는 더 뭔가 좀 사네? 잘 사네? 그런 느낌들이요. 한마디 명품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